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은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지난 증시 많이 하락을 해서 이대로 또 증시가 무너지는 건 아닌지 10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닌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아직 증시는 괜찮다라고 말하면 괜찮긴 뭐가 괜찮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시점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아직 증시는 괜찮다라고 보고 지난 증시처럼 하락이 나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주식을 합니다. S&P 500인데요. 증시가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은 했지만 전고점으로 보면 하락의 반 정도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늘색 선이 S&P 지수이고요. 오렌지 선이 기업 12개월 EPS인데요. 회색 구간은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요즘 경기 침체다, 기업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경기 침체가 아닌 구간에서는 실적이 안 좋은 것에 비해 S&P는 크게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으니 S&P도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하는 게 실적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순간보다 S&P 지수가 먼저 상승을 시작한다는 부분입니다. 오렌지 선은 올라오는 상황이 아닌데 하늘색 선이 먼저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요즘 실적들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니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이 더 안 좋아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기만 한다면 증시는 먼저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말들이 있죠. 증시는 선반영한다는 것과 공포에 매수를 하라는 말이요. 다시 S&P입니다. 이제 조금씩 골든크로스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요. 51선이 201선 아래에 있다가 201선 위로 올라서는 게 골든크로스입니다. 반대로 51선이 위에 있다가 201선 아래로 가는 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데드크로스가 나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상승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여지껏 우리가 지긋지긋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골든크로스가 난 상황이라서 증시가 반등과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골든크로스가 나면 단기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든크로스가 나면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201선만 지켜주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1선 아래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지난 큰 폭의 하락에도 별 걱정을 안 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주식을 하려고 합니다. 증시가 하락하니 증시 하락의 이유거리로 만들거나 걱정거리를 만드는 게 달러인데요. 저는 어느 기준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한다 해도 계속 하락만 하는 건 없습니다. 반등이라는 걸 하죠. 전에 달러 말씀드릴 때 101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빠졌으니 반등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자리는 과거에 급락을 하고 달러가 정말 많이 빠졌다 하면서 좋아했던 구간입니다. 달러는 횡보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래 저점을 치고 반등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하게 보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러는 하락 추세에 있고 반등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반등이 커서 108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하락 추세에 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빠질 수 있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의 상승으로 너무 급하게 오른 증시를 조금 눌러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향후적으로 더 튼튼한 상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과열된 증시는 다시 빠르게 빠지기도 하니까요. 달러를 유가랑 비교해서 해석해도 되는데요. 유가도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1번 구간까지 갔었고 반등했을 때 인플레이션으로 엮어서 증시 하락이 나올 거다 어쨌다 했어도 결국은 다시 하락. 어느 기준점을 넘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달랐겠지만
유가도 그냥 횡보장 안에서 나올 수 있었던 당연한 반등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의 반등으로 증시 하락에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주식 쉽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무언가에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시면서 주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할 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락을 증시가 완전히 망할 거야, 혹은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올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가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0.25를 2번 올릴 것이냐, 3번 올릴 것이냐, 3월에 금리를 0.5를 올려야 한다는 아주 작은 소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증시의 잡음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물가가 피크를 쳤기 때문에 하락의 속도는 알 수가 없지만 하락으로 돌아섰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쨌든 변수만 아니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은 3번을 올리는 건데, 그러면 6월 정도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3번을 올리는 건데 FOMC가 한 번씩 지나가면서 증시는 이상한 변수만 없다면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선반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증시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크게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엘리엇 파동이다 뭐다 하면서 하락 이야기들을 듣고 하락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하락을 많이 했었지만 이런 장에도 수익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증시에 겁먹지 않고 달려들어서 공부를 조금만 했었다면 지금 많이 오른 종목 한두 종목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가 지나간 것은 아니니 너무 하락에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 잡으셔서 큰 수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뺄 거예요. 근데 하락시키려고 빼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계속 차트를 보면서 해석해 나가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기관들이 팔았다고 하기는 좀 물량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헤지펀드들이 물량을 팔았다. 그리고 로빈후드나 헤지펀드에서 물량을 실수로 팔았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여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긴 했는데, 이번 헤지펀드들이 하여튼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베팅을 해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매도를 결정해서 판 걸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A 기관이 있고요, 뭐 B 기관이 있고, 뭐 C, D 기관 다 많겠지. 근데 여기 기관이라는 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이겠죠. 그래서 이 B기관 헤지펀드라고 하면 매도를 쳐요. 그러면 얘가 헤지펀드에 대응해서 그 물량을 받아 먹으면 얘네들 죽어요. 네, 그래서 그럴 일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A, B가 대략 있다고 보면은 B가 이번 헤지펀드들이 팔았다 하면은 그 물량들인 것 같아요. 이 물량들이 둘이 나왔으면 아마 더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B 물량 A 빼고, 그래 A 물량이 이걸 받지 못하니까 그냥 기다리고 지금 일반 투자자가 조금씩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물량하는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애들은 물량을 털기 위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반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CPI를 좀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얘네나 방향성은 어디로든 잡아놨다.
근데 옛날에도요, A하고 B 이런 헤지펀드 있고 기가 올라갈 베팅, 하락을 베팅하는 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한 구간 기관에서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도 같이 따라 팔았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따라 같이 팝니다. 근데 상승 베팅하는 애들도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올려갖고 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상승이 약간 데드캣 바운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관들은 아마 더 뺄 수도 있다. 4,050에서 제가 보는 자리는 4,000에서 한 3,980 정도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좀 무리하게 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방향성을 하락으로 정해하고 떨어뜨리고 3,980까지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릴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은 추세로 보면 아직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이 자기들의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우선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떨어뜨린다고 해도 이 기준점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무조건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인 해석을 한 번씩 해보자고요. 공부하는 거니까요.